반갑습니다. 박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리플이 700원대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만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자면 우리가 이더리움 재단에서 1700개의 이더리움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보통 이더리움 재단에서 물량을 판매할 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 10월은 전체적으로 강세장이었다. 그리고 강세장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몇십 프로의 반등이 나왔던 달이기도 하니까 아직 3분의 2 남았죠. 10월 3분의 2가 남아있고 우리 첫 번째 그러니까 10월에 3분의 1, 1일부터 한 10일까지 정도는 약간 애매모호한 무빙이 나왔다 이거요. 그러면서 700원 아래로 리플을 다시 떨구면서 세력들은 또 한 번 매집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호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로지 세력의 물량 매집을 위해서인 거고 우리가 이슈들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씩 끼워 맞춰보자고. 퍼즐을 맞춰보다 보면 반드시 답은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더리움 재단에서 물량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나왔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리플도 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많은 큰 대격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전 영상들 보시면 리플은 10월 첫째 주에는 절대 때려 죽여도 안 간다. 아직까지는 리플이 지금 어떤 방으로 운영되냐면 상승은 거의 안 해요. 리플이 상승 거의 못하고 있고 대신 비트가 빠질 때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플이 한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최대 딱 3% 빠지고 거기서부터는 다 안 빠져.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고 또 좀 있다가 2% 3%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이 되더라. 즉 가격을 떨구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하락 중인 종목에서 막 추매를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추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관망하자.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 시장에 더 나올 악재, 여러분들 털어먹을 만한 이슈들이 조금씩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 이슈는 여러분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입니다. 이제는 지구촌 시대다 보니까 비트라고 따로 빠질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게 있죠. 자,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빠질 줄 알았던 나스닥이 버텨줬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 마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도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자, 비트는 과연 나스닥과 커플링 되어서 같이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 강자로 다시 한번 부각받기 위해서 오히려 슈팅이 나올 것이냐,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시장이 어렵고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세력들의 방향성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일주일이에요. 이제 10월 둘째 주인데 한 10월 14일, 15일까지 지켜보면, 시장을 지켜보다 보면 각이 나올 겁니다. 아, 요렇게 하면 세력들이 비트랑 뭔가 나스닥 커플링으로 가는구나. 같이 움직이구나. 아, 따로 비트만 펌핑을 주는구나. 요런 식으로 판단이 될 거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전략도 새로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여러분들 대책 없이 하면 안 되고 항상 전략을 세우고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할지를 다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이 리플은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멘텀들 전부 다 반영된다면 10배, 20배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진짜 이 코인은 믿고 가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요. 자, 3개월 동안 여러분들 비트코인 순환 공급량이 11.69%. 그러니까 대충 11% 정도만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말인즉슨 나머지 거의 89% 정도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더란 말이야. 홀딩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요 수치는 사상 최저다, 최저.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이 되지 않고 홀딩 비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공급이란 것은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는 거죠. 장기적인 보유자 기반의 손에 결국엔 달려있는데 장기 보유자들이 팔지 않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장기 보유자들은 대부분 큰 손들이 많아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팔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대로 들고 간다는 것은 강세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선구자들이잖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코인을 시작했고 많은 물량을 보유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평단이 낮아서 그냥 보유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추가 슈팅이 충분히 나온다는 판단 하에 홀딩을 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저다. 순환율이 최저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홀딩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물량이 없다.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항상 날아가는 종목들한테는 이런 말이 붙습니다. 물량이 씨가 말라가지고 조금만 세력들이 돈을 써도 밀어 올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전히 홀딩 비율이 강하게 높기 때문에 세력들은 근데 반대로 옳다구나.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오히려 단기간에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 털어먹기 위한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호재가 하나 터져준다면 여기서부터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가지고 그냥 대량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오늘도 제가 리플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소식은 워낙 빨리 받아보고 하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시장,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장에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뭔가 인프라도 부족하고 뭔가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리플은 그 틈을 잘 공략했다는 거예요. 자, 헬스케어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아픈 사람은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 알 거예요. 병원에 가면 항상 사람이 많더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진짜 아픈 사람이 많구나. 즉, 반대로 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삶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아픈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병원은 장사가 잘 된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많이 뿌려놨죠. 왜 뿌려놨습니까? 자, 의료 인프라 아프리카 없어요. 그것을 리플의 기술력으로 채워주고, 그 채워줌으로써 인지도, 명분을 얻게 되었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명분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명분을 얻었다는 건 큽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거니까 돈 받지 말고 부지를 대여해줘라. 이런 식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단순히 보는 그 수익, 머니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미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에서 리플 헬스케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리플 헬스케어가 대륙 단위로, 지금 나라 단위가 아니라 대륙 단위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12일 상장이 된다.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것들 하나하나가 리플의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3개월 동안 순환 공급량이 최저치. 비트코인 89%, 보유한 사람의 89%는 홀딩을 하고 있다. 홀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강세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즉, 시장의 물량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 제한적인 물량으로 세력들이 여러분들 마지막 털기를 하고 있다. 항상 슈팅 전에는 한 번에 폭락, 겁을 주는 구간이 나온다. 그 겁을 주는 구간만 잘 버티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리플에 다양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송에만 집착하고 있다.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헬스케어가 훨씬 중요하고 나스닥 상장이 훨씬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큰 거 올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리플을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거래 속도 3초, 그리고 거래 비용 0.0004달러, 확장성 1500 TPS. 자, 이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시총이 걔네들보다, 대장들보다 작을 뿐이며 소송에 대해서 얽혀있다 보니까 저평가 국면이란 거예요. 저평가 국면이란 것은 리플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반영되는 순간 10배, 20배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타가 아니에요. 리플은 단타가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야만 빛을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침착하게 조금씩 물량 매집하면서 우리가 최종 결과, 목적지까지 갔을 때 가장 웃을 수 있는,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코인이 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리플의 홀더기 때문에 박프로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혹여나 리플 관련해서 속보, 아니면 내가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전부 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70% 슈팅이 나온 그날 저는, 우리 방 사람들은 전부 다 온전하게 먹었습니다. 속보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박프로밖에 없을 겁니다.